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천연가스 가격 폭락세 관련해서 이미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 사실상 끊어버린 거 아닌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이미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중요한 사실들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가 막힌 이 러시아 가스를 중공을 통해서 세탁을 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지금 팔려 나간다, 이런 사실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까지 러시아는 주로 세 개의 파이프라인 통해서, 즉 발틱해 해조로 가는 노드 스트림 1, 그 다음에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로 이어지는 야말 스트림, 그 다음에 유크레인, 슬로바키아 통하는 이 파이프라인, 이 세 곳을 통해서 대략 전쟁 이전에 평균 하루에 16 BCF per day, BCF 빌리언 큐빅 피트입니다. 이 정도를 팔았다는 겁니다. 공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대략 한 5년 되네요. EU하고 UK 전체 가스 수입량의 한 3분의 1을 저 세 곳의 파이프로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 요즘은 어떤가? 요즘 7월 중순 이후 이 위에 있는 저 세 곳의 파이프를 통해서 일평균 러시아 가스는 1.2 BCF per day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16 오던 게 1.2가 오니까 제가 산수해 봤더니 7.5% 수준이네요. 사실상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EU는 러시아에 가스 더 보내달라고 협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세게 반격을 했다는 거죠. 즉 오일 가격 상한제, 러시아 태도를 봐서 이렇게 연말경 하겠다, 이렇게 한번 말을 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프랑스로 가는 바로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반격을 해버린 거죠. 오일 가격 상한제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이하에 이제 다른 보고서를 보면은 금년 상반기에 미국이 글로벌 LNG 수출 1등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하루 평균 한 11.2 BCF per day 수출을 했고요.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하반기 12% 증가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12%, 작년 하반기 급증한 것보다도 12% 더 늘었다. 그래서 미국 보고서는 미국 LNG가 수출 1등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미국의 LNG 수출 능력이 계속 확충됐다. 이건 지금도 공사 중이라고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충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LNG 수요 증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이제 미국 LNG 수요가 크게 늘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LNG 설비 계속 확장된다는 것은 다른 영상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22년 7월 기준으로 LNG 미국의 수출 용량 대략 11.4 BCF per day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략 풀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피크치로는 13.9 BCF per day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휴일 없이 돌린다는 의미겠죠. 단기에는 13.9 BCF per day, 하루에 13.9 BCF를 LNG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LNG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부 다 배로 수출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이후에, 특히 유크레인 전쟁 이후에 EU하고 UK가 러시아 파이프로 오는 그 가스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LNG 수입 급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UK하고 EU가 합쳐서 금년 상반기에 하루 평균 14.8 BCF를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보다 한 63%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지금 프리포트 터미널이 10월 초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재가동된다는데 저게 셧다운 되기 전에, 즉 1월부터 5월까지 이때 동안은 미국 수출량의 64% 되는 일평균 7.3 BCF를 EU하고 UK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체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전체로 보면은 영국 수입량의 47%, EU와 영국 수입량의 47%, 14.8 BCF per day를 미국이 담당했고, 그 다음이 카타르가 15% 담당했고, 러시아는 전체 평균으로 보면 14%를 여전히 차지를 했고요. 아프리카 4개국이 17% 담당했다. 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에 러시아 비중은 급격히 감소해서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영상에서 한번 봤던 것처럼 미국 LNG를 싣고 대서양을 오고 가는 이 LNGC 가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선박들로 대서양이 북적북적하다 뭐 이런 겁니다.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유럽으로 물량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이제 금년 상반기에는 아시아로 가는 그 미국의 LNG 물량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일본, 중공의 미국 LNG 수입량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중공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21년 상반기에는 미국 LNG 수입 폭증했습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1년 연간으로 보면은 중공이 미국에서 사간 LNG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그야말로 급감을 해서요. 아예 거의 없는 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1월하고 5월은 중공의 미국 LNG 수입량이 빵입니다. 빵. 그런데 우리 일본하고 한국도 좀 줄기는 줄었는데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연도별로 다 나와 있죠. 그 데이터에.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은 21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월별 미국으로부터 LNG 수입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전 기간 동안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저렇게 방대하고 매우 정밀합니다. 놀랐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중공도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석탄을 가스로 대체한다. 이거는 이제 기본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도. 말만 그런지 실제 그런지 그거는 앞으로 이제 두고 볼 일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도. 그래서 가스 수입은 기본적으로는 늘리는 정책이고요. 그러나 중공의 가스 수입은 원칙적으로 내수용을 기초로 국내 소비되는 양을 기초로 수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공도 LNG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가스를 수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미국에서 안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걸 어디서 샀다는 거 어디서 샀겠습니까? 어디서? 그래서 러시아 덤핑 물량을 대거 수입한 사실이 지금 숫자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렇게 조금씩 보도되고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중공은 다른 곳에서의 가스 수입은 줄이고 러시아와 카타르에서만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중공의 러시아 가스 수입량 전년 대비 28.5% 늘었다고 그러고요. 카타르 수입량은 66.7%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로 가스를 수입해 오는 그 기준을 본다면은 금액을 보면은 8개월 동안에 3배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 돈이 23.9억 불이라고 하고요. 또 갈수록 더 심해서 8월은 7월보다도 26.5%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전부 중공의 세관 데이터로 확인된 값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공은 지금 유럽으로 1억 6,400만 불 달러, 1억 1.64억 달러치 LNG를 유럽으로 수출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중공은 기본적으로 LNG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1.64억 달러어치 LNG를 유럽으로 수출했는데 주로 스페인, 프랑스, 몰타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2.84억 불어치를 한국, 일본, 대만 이쪽으로 또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LNG. 그래서 중공의 금년 8개월 동안 LNG 수출 금액 합계가 4.48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21년 연간 수출 금액은 불과 700만 불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8월까지 LNG 수출 금액이 작년 연간 금액의 64배나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로 수출하느냐? 원래 상하이, 하이난, 광둥 요것에 중공의 LNG 수입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 주로 해오는 곳은 현재 미국 쪽에서는 뚝 떨어졌으니까 말레이시아하고 호주하고 장기 수입 계약 맺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장기 계약이니까 가격이 매우 저렴하겠죠. 이게 이제 상하이, 하이난, 광둥 이쪽 수입 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곳에는 수출 터미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로 저가로 수입한 LNG를 유럽에 비싸게 넘기고 그래서 팔로가 막힌 러시아 가스를 헐값에 파이프로 받아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중공은 제로 카비드 정책 때문에 셧다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경제는 지금 후퇴되는 상황이어서 중공의 국내 LNG 수요 감소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그런데도 수입을 왕창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평균 수입 가격보다도 평균 수출 가격이 지금 중공 같은 경우에 2배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 물량을 스팟 시장에 도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 물량을 스팟 시장에 도로 파는 거 이거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저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급이 맞지 않으면 에너지라는 거는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져와서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았다면은 이제 경기 후퇴로 등등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았다면 도로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중공의 행위는 지금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공은 국내 수요만큼 이제 수입하는 게 지금까지 원칙적인 그런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었는데 그래서 제로 카비드 팔리시 때문에 경기 후퇴되니까 수요 줄어드는데 그래서 22년 연간 LNG 수입 수요가 대략 한 20% 정도 하락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중공은 1월부터 8월까지 대략 한 7,100만 톤 이게 수입을 해서 국내 소비량보다도 한 50% 이상 더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의 수입량이 대략 한 3분의 1을 LNG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LNG로. 그러면서 또 한편 가격이 급등한 스팟 마켓에서는 수입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그래서 중공은 또 한편 작년에 2,270만 톤 매우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년부터 공급을 받는 조건으로 작년에 이런 계약을 맺은 게 있다는 겁니다. 저게 지금 이례적인 것이 전년보다도 6배 이상 물량이 늘은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문제되는 게 LNG로 되판 국제시장에 되판 물량 중에는 세관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수입국 가령 호주나 말레이시아에서 오던 중에 바로 유럽으로 뱃머리 돌려버리면 그러면 세관 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 또 이례적인 거는 금년 1월 이후에 중공이 갑자기 파이프 가스 수입량 통계 발표를 중단을 했다는 겁니다. 발표된 통계도 신뢰하기가 힘든데 정기적으로 발표하던 통계를 갑자기 중단을 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정상국가인지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도대체 중공의 파이프 가스 수입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추정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8개월 동안 파이프 가스 수입량이 대략 한 3,041만 톤이 되고 또 LNG 수입이 한 4,064만 톤 되니까
그래서 합계 수입량이 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100만 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 가스 수입 늘어난 거는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이 이제 가스프롬이 중공은 발표 안 하고 가스프롬이 발표한 게 있는데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상반기에 중공으로 그 파이프로 보낸 것, 저기서 말하는 그 파이프가 바로 파워 오브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뭐 시베리아의 힘, 뭐 하여튼 이런 그 시베리아 통해서 중공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 파이프라인이 지금 있고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워 오브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프롬이 보낸 물량이 금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사이에 63.4% 급증했다. 이렇게 가스프롬이 발표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거래할 때 결제량의 반은 위안으로 받고 반은 루블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없이 저것끼리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 보면 러시아 살린 가스전에서 대략 반값으로 사온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이게 왜 반값이 됐겠는가? 네? 대만이 살린 가스전에서 장기 공급받던 그 계약을 지난 상반기에 계약기간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대만이 러시아하고 계약을 끊어버렸습니다. 즉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한 것이죠. 이런 거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런 보도와 함께 대만이 어떤 그 국가 전략 자산으로 LNGC 즉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한 대여섯 척 이렇게 보도한다는 그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만발 그 발주 있나 해서 유심히 봤는데 아직은 제가 이거 그 체크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확보했는지 그런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중공이 서방에서 싸게 산 LNG를 유럽에 비싸게 팔아서 지금 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차익을 누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격 차이가 2배가량 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6, 7, 8,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이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중공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중공이 재주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중공의 저 이익은 중공의 혁신적 노력의 대가로 정당하게 얻은 거 아니라고 봐야겠죠. 중공의 이익의 근거가 뭐냐? 그건 바로 중공의 능력이 아니라 중공이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배신의 대가라는 거죠, 이거는. 중공의 이익은 배신의 대가입니다. 러시아의 잘못된 행위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 유럽과 세계가 러시아 에너지를 아웃시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고요. 또 그 스팟 가격이 지금 그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유럽 지역이 더 비쌌으니까 그런 것인데 이 가격 차이를 이제는 악용을 한 거죠. 악용할 수 있었던 중공이 이 가격 차이를 악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딴 거 아니고요. 중공이 세계 시장과 아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서방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다 알고 있고요. 다 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저도 알고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공이 중공에게 대해서 이와 관련된 시장을 닫아버리면 중공은 결국 소탐 대실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대가를 치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또 중요한 움직임은 그 독일이 드디어 카타르하고 이제 장기 공급 계약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MOU 정도 맺었다가 이제 구체적인 계약 조건, 그 계약 조건은 뭐겠습니까?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 기간, 뭐 공급 조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은 장기 계약이니까 가격을 지금 확정할 수는 없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기준, 어떤 프라이싱 모델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제 그 밀당을 많이 한 모양인데 조만간 확정된 조건이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 확정이 되면 그때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제목만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어떤 보도를 보면은 독일이 이미 그 저장량 90% 채웠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영상에서 10월에 80% 채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90% 채웠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 다 반영한 것이 현재 국제 가스 가격 하락한다. 이것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TTF 가스 가격 하락한다는 사실, 이런 거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이제 FOMC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75bp 오르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0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확률 분포 보시는 것과 같고, 이코노미 나우에서 이제 3분기 GDP 추정치 다시 나왔는데 3분기 성장률 0.3%로 추가로 지금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다 보고 있겠죠. 그 연준위원들도. 그래서 75 올리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시장의 기대에 크게 이제 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사정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령 100 갑자기 올린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롬 파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요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